뭐 오늘날에 사용되는 금양이랑 비교할 게 안 돼요. 훨씬 적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로마 시대 이전에 전 인류, 선사 시대까지 모든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인류가 사용했었던 금의 총량의 90%를 고대 이집트 문명이 사용했다. 진짜로요? 예, 금의 그렇게 나라다. 계산이 돼요. 호루스와 세트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부부관계. 부부 관계요? 남자 와, 아니에요? 되게 맞으신가요? 형제? 그 부부? 남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다음은 신바와 그 맞아요, 날라? 그거예요. 예, 신바와 그 스카의 예, 관계인가요? 예. 그렇죠. 오! 기억난다. 예. 이거 저희 얘기한 적 있나요? 네, 했습니다. 이거는 기억납니다. 요거는 이집트에는 상당히 많은 신화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 체계가 바로 이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인데, 이 신화 체계에 따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눈이라고 하는 상태가 표로 있었어요. 물론 저 눈도 신격화되어서 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일단 상태예요, 그냥. 카오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초의 심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물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언덕이 솟아올라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었던 피라미드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 가운데 최초로 물속에서 떠오른 언덕을 피라미드가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암흑 에너지 다시 올 거거든요. 그때 BAO 설명할 거거든요. 똑같아요. 혼돈의 상태, 플라즈마 상태에서 둔덕이 올라옵니다. 이게 양자 요동 그래요? 상태거든요. 네. 이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실제 우주의 상태와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있었다. 그럼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화면 보여주시면, 예, 여기서 이제 그 태초의 언덕 위에 그 신이 한 명 서 있어요. 그 신이 바로 아툼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 아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신 라와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그 라가 자식을 낳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낳아요. 자가생식을 통해서. 그래서 낳은 신이 슈와 테프누트인데, 슈는 공기, 테프누트는 습기. 그리고 요 슈와 테프누트도 이제 남매이지만 부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왕실에서 근친혼이 자주 일어났었던 것은 이런 신화적인 배경도 있어요. 신들은 남매끼리 부부가 돼요. 근데 이게 이집트의 왕실 말고 왕실 밖의 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친혼은. 사촌들끼리는 있지만. 자, 그래서 슈와 테프누트가 남매인데 부부가 되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는데, 그 게부와 누트라고 하는 이제 신들이고요. 네. 게부는 땅의 남신이고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에요. 둘이 또 부부가 되죠. 그래서 자식을 이번에는 4명을 낳는데, 이시스와 오시리스와 세트와 네프티스인데, 오시리스랑 세트는 남신이고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여신입니다. 뭐 이제 둘이니까 또 부부가 되죠.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부부가 되고 세트와 네프티스가 부부가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신들의 숫자가 9명이잖아요. 그래서 저 아툼부터 해가지고 저 오시리스 세트 이 그 학렬까지 전체 합쳐가지고 이제 엔니아드 이렇게 불러요. 애니아드. 그러니까 이제 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신계, 헬리오폴리스의 구신계라고 보통 부르죠. 요 신들을.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오시리스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툼과 슈, 게브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들의 왕권의 적통 계승자입니다. 오시리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오시리스한테는 이제 남동생 세트가 있죠. 네. 세트가 자기 형을 이제 질투해요. 그 형을 죽여버려요. 한 군데만 못 찾았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뭐 그거는 근데 되게 신화요? 다양한 신화 판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남성의 생식기만 못 찾았다.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인 다음에 다 토막을 내 가지고 이쪽 저녁에 뿌려요. 그 토막난 시신을 이시스가 다 찾아가지고 다 잘 꿰매서 마법으로 부활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이 생식기 부분만 없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껴맞춰가지고 부활을 시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 판본도 있습니다. 근데 판본 중에 아무튼 하나구나. 중요한 거는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찬탈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게 호루스죠. 근데 이제 또 판본에 따라서 이 호루스가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미 잉태된 상태였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판본들은 이시스가 오시리스를 부활시킨 다음에 둘이 동침을 해서 호루스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건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호루스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고, 자, 근데 오시리스는 부활은 했지만 이집트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은 다시 이제 진짜로 막 살아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승 가서 농사 짓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오시리스는 왕이기 때문에 농사짓지는 않고 왕이 되는 거죠. 저승에 가서 왕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여전히 이승은 세트가 지배를 이제 하고 있었죠. 네. 왕으로서. 호루스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제 숨어서 밖에를 피해서 숨어서 이제 지내다가 점점 성인이 되어가지고 힘을 길러서 세트 삼촌 작은 아버지죠. 네. 와 이제 한판 대결을 펼쳐서 이제 승리해서 다시 아버지의 그 왕권을 되찾아서 왕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라이온킹의 요체입니다. 스카랑 심바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 라이온킹의 스토리가 똑같은 오시리스 신화예요. 아, 완전히 거기서 똑같아요.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근데 이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세트가 뭔가 나쁜 놈 같잖아요. 네. 네. 악신 포지션 2예요. 아 빌런 포지션인가요? 그렇죠. 빌런 포지션이죠. 지금 이야기 흐름상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완벽한 악신은 없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세트를 약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트를 완전히 악신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완전 배척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던 람세스 3세 상에서 아 거기서 파라오가 같이. 정상적으로 왕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루스뿐만이 아니라 세트도 사실 왕의 계승권이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신에게 모두 다 인정을 받아야지만 더 조화롭게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파라오가 세트와 호루스한테 모두 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표현은 꽤 많이 나타나요. 자, 요것도 똑같죠. 아 그러네요. 요거는 람세스 2세이고요. 요건 이제 아부신벨 그 소신전 내부의 이제 부조예요. 좌우만 바뀌었네요. 그쵸, 위치만. 예, 그쵸. 이제 가운데에 파라오가 서 있어요. 람세스 2세가 서 있고 좌측편에서 세트가, 우측편에서는 호루스가. 여기서 호루스는 이제 또 왕관을 쓰고 있어요. 호루스가 이렇게 파라오한테 축복을 해주는, 그러니까 파라오의 왕권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석상이랑 똑같은 네.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부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집트에서는 절대적인 악신은 없다. 호루스 신을 섬기는 공간에서 호루스 신 신전 네. 이런 데서 세트는 악신이죠. 거기서는 그 맥락에서는 왜냐하면 호루스의 적이니까요. 그래서 세트는 거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배척이 돼요. 그 신전 내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세트는 또 필요한 신이고 또 이렇게 악신이고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신이다 보니까 세트는 전투력이 되게 높은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라이온킹에서도 스카의 전투력은 높잖아요. 뭐 그러던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기다가 자료를 넣지는 않았지만 신왕국 시대 왕의 무덤을 가면은 이렇게 태양이 밤 동안에 저승을 통과하는 그런 모티브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때 이제 태양신이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포피스 그때 아포피스 같은 태양을 위협하는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들이랑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가장 뱃머리에서 칼 들고서 싸우고 있는 신이 세트신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약간 전쟁의 신 같은 이미지도 좀 약간의 있는 전쟁의 신 느낌이 있어요. 예, 아무튼 절대적인 악신은 없다. 네. 사실 이게 완벽하게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 고대 이집트의 이 종교 이데올로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훨씬 후대의 일이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로아스터교 때 이제 선악을 조로아스터교. 구분을 하잖아요. 선신과 악신을 딱 구분을 해서. 아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따로 네. 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유대교에서 완벽한 절대악을 설정을 하는 거죠. 신이 있고 절대악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유일신교로 오면서 절대악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다신교 사회에서는 그러고 악신이 보니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들이 종종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진짜 악신은 그러네요. 없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긴 악마나 그런 개념이 없었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보니까. 그러니까 악마는 고대의 다신교 사회에서는 없는 어떤 개념이었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아주 애매하게 남았어요. 근데 어쨌건 이제는 2층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2층 좋습니다. 예, 2층으로 올라가요. 몇 층까지 있나요? 2층까지 있어요. 아, 2층. 근데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시대순으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2층들은 특별 전시실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개별실 같은. 테마별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이집트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들을 모아놓은 특별 전시실이 3곳이 있습니다. 오. 이게 있어요. 여기는 영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Royal Tombs of Tanis라고 지금 저 입구 상단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니스의 왕묘들 특별관이죠. 로얄 툼즈 오브 타니스. 그리고 자, 여기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저기 한번 가볼까요? 가까이 가볼까요? 예, 한글로 써놨잖아요. 푸세네스 1세라고 쓰여져 있어요. 푸스세네스 1세라고 되어 있죠. 그렇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투탕카멘. 예, 요것도 확대를 한번 해주시면 예, 투탕카문이라고 되어 있죠. 아, 요 세 전시실이 멋있다. 구박물관의 뭐 유물 3대장, 유물 컬렉터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전시실들이고 여기는 사진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전면? 와. 네, 전면 금지되어 하지만 있어요. 찍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시실이 개편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잠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사진과 그 다음에 뭐 제 사진은 아니어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사진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푸세네스 1세실과 타니스 왕료실을 좀 들어가 보면 자, 여기 푸세네스 1세의 황금 마스크예요. 이거 진짜 금입니다. 겉에 발라놓은 아니요, 진짜 그 순금이에요. 그냥 전체가? 예, 전체 금이죠. 와, 진짜 무겁겠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거는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보다는 조금 조악하고 훨씬 더 조금 얇게 더 만들어져 있어요. 생각에는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가 한 11킬로 사용됐으니까 금이 요거는 한 5, 6킬로 정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이제 타니스에 있는 푸세네스 1세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고 근데 타니스 무덤관이랑 푸세네스 1세관을 구분하는 것은 푸세네스 1세 무덤에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무덤에서 나온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 개의 전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묘들 역시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진짜 도굴 대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행히 도굴이 안 그렇죠. 됐네요. 그렇죠. 예.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다. 자, 그래서 역시 그 다음 파라오인 아멘에모페의 황금 표정이 마스크도 표정이 밝은데요 이번. 좀 웃상이시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잘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나중에 예.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랑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못 만들었어요. 좌우 대칭도 좀 안 맞고. 예, 근데 그런.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보다 요 황금 마스크들은 대체로 한 300~400년 정도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의 이집트는 이제 21왕조 시대인데 이때 이집트는 제3중간기예요. 분열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원의 총량이라던가 또 파라오가 지니고 있었던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역량이 신왕국 시대 투탕카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적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요거는 1층에 있는 석관인데 푸세네스 1세의 석관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재사용한 거예요. 재사용한 게 재사용을 무슨? 재사용. 그러니까 원래 다른 파라오의 석관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내 그 사람이. 것처럼. 내 것처럼. 원래 누구 거? 그럼 원래 석관을 가져다 쓴 거면 그 석관 안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죠. 없었어요. 뭔가 불명예스럽게 뭔가 이게 진짜? 근데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 게 저 석관의 원래 주인은 아까 그 이스라엘 석비의 주인 이름 기억나세요? 오늘의 너무 퀴즈입니다 어려워서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첫 글자도 기억이 안 나. 메렌프타. 맞습니다. 메렌프타. 대박. 역시. 네, 메렌프타가 원래 주인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푸세네스 1세가 이 석관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메렌프타의 시신은 이미 이 사람이 이 석관을 사용할 때는 이 석관이 없었어요. 왜냐? 다른 곳으로 왕실의 은닉처로 이미 그 미이라가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왕국 말엽에 선민관계 초반에 이미 옮겨져요. 그 왕실 은닉처럼. 그래서 오늘날의 이집트에 가시면은 그 신왕국 시대 왕들의 미라를 쫙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마 이제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다음 시간에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유물도 있어요. 이거 역시 푸세네스 1세 은관입니다. 은관. 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집트에서는 은이 더 비싸요. 금보다. 아, 은이 더 귀했구나. 근데 전체적으로 원래 이집트에서는 은이 조금 더 귀해요. 금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금이 정말 많았어요 이집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은은 더 구하기가 어렵고 근데 네. 은의 가치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장신구들 중에서는 네. 금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조그맣게 은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세공을 해가지고 장식하는 장신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은이 더 귀했습니다. 그렇구나. 뭐 연구들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사용했었던 금의 총량이 한 7톤 정도 되는데 뭐 오늘날에 사용되는 금량이랑 비교할 게 안 돼요. 훨씬 적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로마 시대 이전에 전 인류, 선사 시대까지 모든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인류가 사용했었던 금의 총량의 90%를 고대 이집트 문명이 사용했다. 아, 진짜로요? 예, 금의 그렇게 나라다. 계산이 돼요. 금광이 그렇게 있었다고요? 있었죠. 누비아 지역에 금광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너무 많이 캤나? 지금은 그렇게 유의미한 생산량이 있지는 않고요. 90%? 그래서 이집트의 라이벌 국가들이 이집트 파라오한테 금 좀 주세요. 어, 형님 금 좀 주세요.
금속이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뭐 바빌로니아나 뭐 히타이트나 이런 데서 그 정도로 금이 많던. 이게 이제 그 은관의 이제 그 확대된 사진인데 금으로 이렇게 살짝 장식을 해놓고 네네네. 전체로 다 은으로. 근데 은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은은 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 예, 요건 이제 조금 손상이 된 부분인데 아무튼 요것도 어쨌건 황금 마스크, 세종코 1세의 황금 마스크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요것도 은관인데 은이 이거 은이에요. 이게 은이에요. 근데 이 특이하게도 얼굴 부분을 이제 호르스 그러네요. 모습으로 이제 파라오의 얼굴이 만들어냈죠.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것 역시도 타니스에서 출토가 된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타니스관과 푸세네스 1세 그 관에서도 보실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전시실에서는 대부분 다그 금속재 유물들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 무덤들이 이 타니스의 왕묘들이 도굴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좀 습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무 같은 보존 건 다. 상태가 좋진 않아요. 심지어 8월 시신도 없어요. 와. 그러니까 뭐 도굴당한 게 아닌데 다 썩어서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시신도 없고 또 이제 목재나 이런 유기물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석관들 그다음에 이런 금속재 금속만. 유물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굴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흥미로운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와, 근데 이 정도 금속으로 이 정도 정교하게 다루려면은 금속 세금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볼 수 예, 있네요. 근데 사실 투탕카멘 시대랑 비교하면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 투탕카멘 시대 때보다도 중왕국 시대, 더 이전 시대 중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금 세공품들의 퀄리티가 더 높아요. 세공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물들이 진짜 놀라운데. 중왕국 시대 유물들 가운데 좀 있습니다. 기원전 천 년이 넘잖아요. 기원 1000년 안 넘어요, 요거. 세종기 2세는 기원전 890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그 더 투탕카멘. 금세공 예, 투탕카멘이 기원전 1300, 1300. 1300년대. 그다음에 더 이전에 한 기원전 1800, 1900년대의 유물들도 네. 이제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데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그런 것들의 상태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이집트 랜선 박물관 한 편 더 해야겠죠? 이제 한편 2층이 이제 남았으니까. 2층 갔는데. 한편 투탕카멘 얘기를 해야 돼요. 투탕카멘 얘기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면은 한 번이면 될까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한 번이면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예, 한 저희가 번이면. 날짜는 네. 잡았거든요. 예. 언제였죠? 5월 19일 월요일. 19일 저녁 월요일. 10시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우리 소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5월 19일 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